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3분 허브리핑이라는 영상을 따로 받아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이거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안에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끔 이 영상 보시고 시장도 판단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위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합병 보고서 2개월간 뭉갰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얘네들 좀 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얘네들 계속 끌고 있죠. 조건부를 어떻게 한다느니, 독과점 어쩌다라고 하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끌고 있었던 부분인데, 2개월 동안 이 묵혀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정말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좀 로비가 들어온 건지, 답답하죠.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기업 결합 심사가 경쟁 제한선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효율성, 증대 원칙을 관가하면서 반쪽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계약대로 최종 보고서만 받는 것은 맞다. 지금은 추가적인 자체 분석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개월 동안 내부 검토만 진행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조성욱 같은 경우는 연말 발표 방침 세워놓고 시민단체 노조 눈치 보기로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앞서서 대한항공 합병과 관련해서 경제분석 연구 용역을 서강대 산학협력단에서 수의 계약을 방식으로 발주했죠. 당초 계약 기간은 2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였으나 협력단 측에서는 4개월 연장을 요청해서 10월 달에 결과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항공 결합 심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라고 언급된 것이 10월 5일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은 보고서를 받고도 2개월 동안 방치를 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공정위를 망설이게 한 것은 독과점 우려가 높은 노선 매각에 대한 노동조합 반발이었고, 국정감사에서 조 위원장은 일부 노선 매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노조의 불만을 샀다라고 합니다. 일부 노선의 운수권이라든지 슬롯은 비계열사 저비용항공사에 양도하는 조건부 승인을 검토해왔지만 기존 직원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조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판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아직까지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공정위는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5일 날 국토교통부랑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독과점 늪에 빠진 합병을 성사시켜 보겠다라고 노력을 펼쳤는데, 일단은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항공 규제와는 관련이 크다. 국토부 긴밀한 협의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건부 승인을 시민단체가 멈춰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빠지다니 시민단체가 뭐라고, 또 저쪽으로 가자니 노동단체가 뭐라고 하고, 노조가 뭐라고 하고, 쉽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국제산업 독점의 허가 논란이 될 수 없다랍니다. 2016년 SK텔레콤이라든지 CJ 헬로비전이 합병한 것을 불허한 것처럼 이번 기업 결합도 불승인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같은 독립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라면서 반쪽짜리 승인안도 내놓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온전한 합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대한항공이 좀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대차가 기아차를 터치할 수 없죠. 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너희들 이거를 해, 이런 디자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터치할 수 없는 것처럼 대한항공이 인수합병을 했다라고 해도 아시아나를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는 거다. 독과점, 그러니까 경제 제한성을 근거로 해서 한진칼, 경현진의 아시아나항공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제 제한으로 인해서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기업 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효율성 증대가 경제 제한으로 인한 폐해,
이것보다 큰 경우에는 기업 결합을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합병에 대해서 승인을 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일부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채 비율이 3,600%가 넘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온전한 합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그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은 그대로 둔다면 거대한 좀비 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공정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갖고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도 설득하면 좋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세금으로 때려 박아야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좀 넘겨줘야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나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조금만 하다가 주가가 벌써 여기까지 밀린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 천천히 물량을 조금 잡아가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뭐 위험하거나 도망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저리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초조하실 거고 좀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좀 받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슈화되어 있고, 그 결과를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중단이 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 4,000명 정도씩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위중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병원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유롭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리두기가 조금 하향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손 쓸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위드 코로나, 그리고 어느 정도는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좀 우리가 예상은 다 했을 겁니다. 예상은 하고 나름 준비도 했겠지만 그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 이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래서 반축육도 좀 버틴다라고 하는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환율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유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유가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도 항공 쪽에는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도망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사태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여유는 조금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요거 보시고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3분 허브리핑 영상을 좀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영상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저희 26일 내일입니다. 내일이 입동 이벤트 마지막 날이거든요. 지금까지 고민을 하셨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러면 빨리 저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허브경제TV가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20만원 꽤 저렴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이번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갤럭시 머니틀이 주력주였는데 한 200% 전후로 해서 매도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비어있는 자리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갈 건데, 나중에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비중 맞춰갖고 저희랑 회원님들과 같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예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